요즘 넷플릭스가 요즘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줘서 내가 아주 기뻐하고 있는데. 왜 어떻게 돈을 벌어주는데요? 넷플릭스 주식. 주식 사셨어요? 주식이 그래 막 오르고 있다면서요. 주식? 버블이야 버블. 니넨 들어오지 마. 니넨 절대 들어오지 마. 버블이야. 미국 주식 안 돼. 군잔 삭세나 더 카르길걸 같은 넷플릭스가 나한테 이 인도 영화들을 엄청 추천을 해 계속. 한번 봐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인도 영화 한 10개 보면 9개는 그중에 실망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군잔 삭세나. 실망한 영화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9개 중에 하나? 하나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군잔 삭세나 더 카르길걸. 요거는 괜찮더라고요, 요거는. 약간 할리우드 영화 같지 않아요? 네. 인도말을 쓰는 맞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인도 제작, 100% 인도 제작 영화고, 그래요? 미국 물좀 먹으시네. 제작 후에 넷플릭스에게 판권을 판 그런 영화죠. 군잔 삭세나 더 카르길걸. 군잔 삭세나는 사람 이름이에요, 주인공. 군잔이 퍼스트 네임이고, 삭세나가 패밀리 네임이죠. 감독은 샤란 사르마. 모릅니다. 주연 잠비 카푸르. 모릅니다. 여기 생소한 배우들이 나오는데 전혀 몰라요. 내용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도의 최초의 공군 조종사의 여성 조종사의 입지전을 그린 영화고요. 인도 영화면 이제 을에 등장하는 군무, 노래 요거에 경기가 있으신 분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영화예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없죠. 그 고비가 한 번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넘었어요. 원래 춤추는 그 행사장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 춤이 뜬금없다는. 원래 같으면 막 싸움을 하다가도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더니 줄 맞춰서 춤추는데 막 장면이 바뀌잖아요. 배경이 막 바뀌어서. 맞아. 세계 일주 세계 일주 하잖아요. 갑자기 사막에서 춤추다 바다에서 춤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지. 여기는 딱 그 화면에서만 잠깐 실제 춤을 추는 장면. 그래서 그런 거에 경기 있는 분들도 보실 수 있어요. 내용은 소녀 군잔 삭세나가 아기 때부터 비행기에 빠집니다. 자기는 커서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죠. 근데 이때만 해도 90년대쯤 됐겠죠. 그때만 해도 인도에서 여자가 무슨 비행기 운전 조종이냐, 수도공이나 조종해라 라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어요. 아무도 응원을 해주지 않는 거죠. 심지어 저희 오빠도 엄마도. 근데 아빠, 직업군인이었던 아빠만은 딸에게 네 꿈을 한번 펼쳐봐라 라고서 이제 꿈을 키워줍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어요. 학교에서 1등인데 성적은 대학을 안 가고 공군 조종사가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처음부터 공군 조종사를 마음먹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라낸 거예요. 뭘 다 얘기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건 너무 많이 잘라낸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다 얘기해. 얽힌 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중간에. 그거는 이제 영화 보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군에 입대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네? 부모님에게 태클 걸고 싶다. 부모님에게 통보를 하죠. 공군에 입대한다. 엄마는 극렬 반대하고 오빠도 말리지만 아버지의 지원으로 공군에 지원하게 돼요.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친 끝에 드디어 인도 최초의 공군 사관생도로서 선발이 되게 됩니다. 유일하게 여자. 상관학교를 졸업하고 자대 배치를 받죠. 이 부대에는 난리가 나요. 원래는 남자들만 듣던 데다 보니까 막 온갖 벽에 음란 사진이며 옷 복장도 다들 그냥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고 있고 훈도시 입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부대장이 오늘부터 모든 음란 사진을 다 제거하고 복장은 단정하게 입으며 욕설이나 이런 거 자제해라 라고 명령이 내려와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부대에 큰 바람이 불었다. 새로운 바람이 온다. 그게 무엇이냐? 여군이 드디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교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불편하다. 저 여자의
때문에 우리 야한 사진도 못 보고 그리고 훈련을 나갈 때도 이 여자와 함께 조종 훈련 받는 거를 다 꺼려하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훈련해서 배제시키기도 하고 여자가 무슨 공군 비행기를 헬리콥터를 조종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군자는 성실히 조종 훈련을 해나갑니다. 그러다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소규모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군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출동을 하지 못하고 매일 그 기지를 지키는 역할을만 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비행사들이 출동을 나갔는데 비행사 중에 한 팀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받아서. 이때 이들을 구조하러 갈 헬리콥터 조종사가 군잔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이죠.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군잔이 출동하게 되는데요. 과연 무사히 동료를 구출해서 기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지 아주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줄거리랄 게 없어요. 사실 너무 영화가 단선적이고 당연히 실존 인물을 가지고 만든 영화니까 이 군잔이라는 조종사가 처음에는 배척을 받다가 나중에 그 실력으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내고 부대원으로서 존경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어땠어요? 약쟁이. 예전에 여군이 되고 싶었다고 했던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약 때문에 못 갔다고. 맞아요. 약 때문에 도핑. 도핑 걸려가지고 팔뚝을 보고는 선발되었지만 마지막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비슷한 영화 중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게 단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단갈. 그 새 얼간이에 아미르 칸이 제작하고 주연했던 단갈. 거기서도 그 인도 최초의 그 레슬링 국가대표, 자기 딸을 인도 최초의 레슬링 국가대표로 키워내는 아버지와 그 딸의 실제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거죠. 거기서 보면은 막 그 영화 자체는 재밌고 킬링타임으로 보기 괜찮은데 거기서 보면 과도한 거 어떤 그 인도 민족주의 같은 게 눈에 자꾸 띄어서 이게 불편한 지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땄는데 그 거구의 그 러시아 선수입니까?를 매다 꽂고 그때 관중석이 막 난리가 나겠죠. 인도 관객들이. 그때 일순간에 경기장이 조용해지더니 웬 꼬맹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인도 만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또 인도 만세! 하면서 막 음악이 막 흐르고 막 주인공이 눈물을 쫙 흘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엄청 촌스러운 게 있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걸 굉장히 자제했어요. 그런 그 오히려 한 발 좀 더 발전했다라고 느끼는 게 당연히 이제 조국, 애국 뭐 이런 코드가 이제 들어가 있어야 할 건데 대놓고 막 나는 국가를 위해서 어쩌고 이러면은 이제 이거 촌스러워한다라는 것을 이제 간파했는지 주인공을 그렇게 그리진 않고 주인공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나는 비행기 조종이 하고 싶어서 조종사가 되려고 하는 건데 공군에 가는데 나처럼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군대에 가도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군대에서는 그냥 애국심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할 거야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일을 충실히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더 원한다. 그 전문가가 됨으로써 결국엔 조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다. 라는 식의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왜 국뽕요소 안 나와? 라고 이렇게 막 기대를 하고 있던 그 인도 관객들을 좀 훈계도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또 제시해주는 많이 세련돼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 영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애국, 감동, 도전, 용기 뭐 이런 코드가 곳곳에 있다는 것은 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살짝 유통기한이 지난 듯한 감성 같은 게 좀 있어요. BGM 같은 게 약간 90년대 한국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온 BGM 같은 것들이 이렇게 슬픈 장면에서는 막 그 선율 전쟁할 때 웅장한 그런 거 비장한 첫 출격을 할 때 이 군잔이 경납고 같은 데서 활주로로 뛰어나가잖아요. 하이바 들고 군복을 입고 그 장면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그 캡틴 마블이
너무나도 이게 연상되는 뭐 그런 장면이에요. 흑팀마블이 조종사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짜깁기 되게 많이 했다. 그리고 음악도 군잔의 어떤 당당한 걸음걸이 이런 거를 보여줄 때 나오는 음악은 마치 그 핑크의 팝 가수 핑크의 그 한 노래들 중에서 이렇게 뭐 전주 부분 이렇게 쓴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게 이게 좀 이렇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하는 표절인 듯 표절 아닌 표절 같은 곡들로 이렇게 BGM 이렇게 많이 넣었다거나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곳곳에 촌스러움은 조금은 보이는데 이 정도면 나름 많이 인도 상업 영화에서는 우리 그 거부감을 그 뭐랄까 우리 입맛에 맞게 잘 그 향신료 뭐 줄일 건 줄이고 한 그 오뚜기 카레 정도 오뚜기 카레 정도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여주인공 너무 예쁘죠? 네. 여주인공 미모는 대체 무엇입니까? 맞아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뒤 말고 앞 한 중반부 이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넷플릭스 처음부터 넷플릭스를 염두에 두고 만든 영화예요,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근데 꼭 그런 영화들이 요새 가지고 있는 드라마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영화보다는 약간 드라마 같은 소소한 재미, 에피소드들의 나열 뭐 이런 거? 뭐 약간 드라마 같은, 그러니까 단편 드라마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인도 영화라기보다는 요즘 많이 넷플릭스용 영화로 보던 그런 감성의 약간 드라마 같다. 꼭 할리우드 자본이 꼭 들어갔을 것만 같고 인도 감독과 인도 배우들이 만들었지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런 감성을 많이 보고 자란 감독이 이제 만든 영화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특유의 그런 감성에 저는 오히려 그런 감성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원조 카레? 네. 세계 여행하고 춤추면서? 그냥 그런 재미가 또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약간 평이한 느낌? 그리고 그냥 평이한 전기 영화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인도 내부에서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일대기를 보면 받는 감동이 또 다를 텐데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이제 처음 알게 된 일을 겪는 거니까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한 주인공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그냥 평탄한 이야기잖아요. 특별히 뭐 다를 것도 없이 물론 그 시대에는 굉장한 일을 한 건데 그래서 되게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소소한 드라마 한 편을 본 것 같다. 소소하다. 네, 소소한 드라마 한 편 본 것 같다. 근데 아버지 역할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같이 보신 분도 아버지가 너무 좋대요. 거기 나온 아버지가 말도 네. 너무 예쁘게 하시고 네. 저런 아버지 있으면은 진짜 뭐 좋겠다고 뭐 이렇게 아버지가 잘 안 해주셨나.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에다가 인도의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생각하면 오빠조차도 그러는데 오빠가 오히려 가부장적이죠. 네, 그런데 아빠는 되게 딸바보에다가 막 지지해 주잖아요. 근데 지지해 주는 게 그냥 오냐오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하라면서요. 그건 각색된 부분이겠죠. 실제 아버지 안 그러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 없어요. 그런 아버지 없어. 네. 딸한테는 이렇게 잘해주고 부대 들어가서 애들 막 원내 갑질하고 채소 키우는. 진짜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하자면 아버지도 너무 훌륭하고 중간에 그 교관. 네. 중에서 높으신 분 있잖아요. 대장 같으신 분. 그분도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시기에, 이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잘 이끌어줘가지고 또 본인 꿈을 펼칠 수 있게 더 많이 이렇게 길도 열어주고 그러는데 약간 올바른 남성상 같은 걸 좀 보여주면서 약간 남성상이 어디 있습니까? 남성상이 인물상. 그러니까 남성인데 인물상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자인데 만약에 똑같이 지지했으면 그런 느낌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가 네 꿈을 펼치게 뭐 이렇게 하고 아빠는 에이 뭐라고 여자가 군인이 그럼 이제 한국 드라마죠. 예. 대발이 이러면은 목욕탕증 남자라니. 만약에 그랬으면 엄마 너무 훌륭하다 이런 얘기 많이 생각 안 들었을 텐데 이제 기대하는 게 이 인도 사회에서 왠지 잘 모르지만 그랬을 거 가부장적이었을
것 같은데 안 그랬던 사람들이 중간중간 보이니까 남성상이란 단어는 이상하고 훌륭한 그 인물상 그런 걸 그렇습니다. 보여준 것 같아서 그 정도? 좋습니다. 네. 어땠어요? 재밌게 잘 봤는데요. 저는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약간 최근에 나오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여자 아이가 주인공인데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좀 약간 줄거리도 크게 그런 거 없지만 좀 뻔하게 흘러가는 전형적인 그런 아주 영화였는데 전형적이죠. 보다 보면은 막 감동을 받고 응원을 하게 돼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단선적이고 전형적이고 이게 생각한 대로 다 흘러가요. 기승전결이 어떻게 가겠다는 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모두의 반대를 뚫고 꿈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역경을 만나고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결국엔 성취한다. 그냥 그 내용이거든요. 딱 그대로 가고 디테일한 부분 예를 들어서 계속 훈련에서 배제당하고 있었는데 얘를 눈여겨본 대장님이 넌 내가 직접 가르쳐줄게. 내일부터는 훈련에 배제당하는 일이 없을 거야. 너무 좋아. 좋아할 거 없어. 왜요? 내일 되면 알게 돼. 근데 바로 화면이 바뀌면서 헬리콥터 조종관 안에서 막 욕먹잖아요. 이거 똑바로 하라! 하면서 땀 뻘뻘 흘리고. 그냥 그렇게 될 거라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데 뻔한 영화인데 영화 끝날 때쯤이면 눈물이 이렇게 나. 그 자존심이 상해. 이 눈물을 보면서. 으이씨!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그런 공식이 있는 그런 전형성이 있는 이유는 있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통하니까. 그게 참 그게 그 중간에 보면은 그 브리핑을 하다가 이렇게 가로채잖아요. 누가 네. 다른 사람이 이제 네. 높은 사람이 너 말고 원래 너가 이제 해 하면서 군잔이 중간평가 1등을 해서 이제 훈련 브리핑을 군잔이 하게 되었는데 원래 1등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못만따게 여기는 중간 관리자가 야 너 말고 2등 남자애 네가 해 해가지고 뺏기는 그 장면. 뺏겨가지고 왜 뺏어가냐고 이렇게 따졌더니 이렇게 앉아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남자애랑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이렇게까지 연출을 해야 되냐고 나는 너무 막 이런 유치하게 이렇게 끌고 나간다고 했는데 그 장면이 지나고 나서 파티를 막 하잖아요. 남자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때 군장에 딱 가가지고 오디오를 잡아 뺀 다음에 집어 던진 다음에 막 따지는 장면 아니 있잖아요. 집어지는 거 아니고 거기서 그 코드를 뺐더니 그걸 들고 어딜 갈라 그래. 그래서 저걸 왜 가지고 갈라 그러지. 그러다가 그걸 하다가 내려놓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던지면 던지고 하지 왜 저걸 뭐지? 했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따질 거를 내가 예측을 했는데 와 속이 시원하고 막 뭔가 따질 거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뻔하지만 말 잘하대. 네. 내 가치가 팔씨름으로 결정되는 줄은 몰랐다. 라면서. 그 해소가 되는구나. 저는 됐어. 진짜요? 해소가 되는 날 보면서 자존심 상해. 설거지 하면서 그릇 딱 내려놓고 이러고 봤다니까요. 그 저는 저 사람들이 알아듣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갔다 온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도 없고 못 알아듣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한번 확 지르고 나니까 또 해소가 되는 그 주인공 입장에서 딱 보면은 뭔가 좀 풀리는 느낌이 확 이렇게 들더라고요. 있어. 저는 그 바보같이 그냥 찔찔 짜고만 있었으면 답답했을 텐데. 그 브리핑 하는 장면에서 옛날에 제 생각이 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반장이었어요. 근데 부반장이었던 사람이 그런 분이 사람이? 학생이? 그 사람이 남학생인데 이제 학교를 뭐 가정 사정 때문에 몇 년 늦게 들어온 이제 오빠였던 거예요. 사람이네 그럼 사람. 약간 우리한테는 어른 청소년 같은 느낌인 거죠. 4학년인데 6학년 이상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2년 이상 나이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반장 선거는 그렇구나. 인기선 투표라니까 1, 2등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2등이 돼서 부반장이긴 한데 학급 회의를 그 사람을 진행을 시키고 선생이요? 네. 저를 칠판에 적는 걸 시켰어요. 똑같은 상황이네. 네, 이 영화에 완전 나오는 거랑. 똑같죠.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이겼잖아요. 네. 나이도 더 많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힘을 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팔씨름을 이겨야 되겠다. 그때부터 엉덩이에다 주사 꽂고. 네, 팔씨름에 집착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회가 한 인간을 헤이터로 만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여성분들은 많이 공감을 할 부분들이 꽤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 뻔해요. 그렇게 쳐도 그쵸? 너무 뻔해요. 뻔하죠. 하지만 재밌어. 재밌어.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요. 네. 보면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뻔하지만 못 만든 영화는 또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공식에 맞게 공식대로? 잘 네. 스무스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여주인공의 그 미모 때문에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장면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군복을 빨리 갈아입으려고 탈의실이 없으니까 막 동분서주 하잖아요. 그때 뛰는데 막 팔다리가 길어 막 성큼성큼 뛰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안 좋습니까? 그리고 이 귀밑머리 밑에 복숭아 털이 그냥 참 이렇게 이럴 때 제가 뭐라고 질러야지 듣는 분들이 해소가 되실 텐데 아유 좋습니다. 이런 누굴 평가 좋아하라고 쓴 거잖아요. 그런 관객들 요소를요? 좋아하라고. 아니 그 이 배우를 아니 여배우를 그래도 복숭아 같은 털 어쩌고 이건 좀 좀 징그럽지 않아요? 누구나 좋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네. 모두가 다 동그란 눈을 좋아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눈도 아주 동그랗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작아. 헬멧을 쓰면 헬멧 양쪽이 남아요. 막 이렇게 양쪽이 얼굴이 너무 작아갖고. 하여튼 그 여주인공의 그 미모 이런 것들이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솔직히 한 30점은 먹고 들어갔어 그것 때문에. 이쁘죠. 이쁜데 팔다리가 긴지 얼굴이 작은지 솜털이 있는지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까? 네. 그냥 이쁘다 이성. 근데 약간 이건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거기 보면은 같이 지원했던 여자 여군으로 지원했던 배우들이 나오는데 그 피부색이 뭐 주인공이 하얗더라고요. 인종이 여러 인종이 있을 테고 또 서구적인 미의 기준에 맞는 네. 그래서 배우를 이게 좀 썼겠죠. 인도는 피부가 좀 하얄수록 미인이래요. 그 사이에서는 이제 좀 더 밝은 피부가 미인이래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면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한국인이 때는 가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인도 여자들이 되게 이쁜데 되게 까무잡잡해도 되게 이쁜데 그 사람들은 하얀 사람이 미의 기준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상대적으로 약간 하얄 수 있죠. 이쁜. 근데 그게 이제 이 다른 영화면 모르겠지만 이게 좀 이런 영화에서 약간 PC한 추구하는 영화 중에서 그게 나오니까 약간 아주 약간 그러니까 그게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발전 단계를 가진 사회에서는 네. 일단 이거 개선하고 네. 이게까지 개선이 되면 또 그 다음 거 개선하고 그 다음 거 개선하는 거지. 어떻게 한 번에 인도라는 사회 전체가 가진 게임의 정도가 있을 텐데 모든 걸 다 협한 게 영화가 오락 영화로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인도가 아니고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도 음. 여자 주인공은 다 이쁘지 않아요? 보면은 남자 주인공들은 미남이 아닌 그쵸. 주인공도 많은데 응. 여자 주인공은 안 예쁜 주인공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최고 미인들 중에서 또 순위를 따지면 약간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봤을 때 이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서 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쁜 배우, 멋있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거 보려고 영화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멋있는 배우? 그러니까 전형적인 미남이나 네, 뭐라고 전형적이라고 해야지? 해도 좀 그렇다. 어쨌든 미남 배우가 아닌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들 많잖아요. 그런 영화는요? 근데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유해진이 주인공으로 불편해. 불편해. 유해진 주인공 영화 그 예전에 현빈한 것들 있지. 불편해.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헬리콥터가 참 멋있었어요. 잠자리 같이 생겼죠? 네. 뭔가 골격만 딱 나오는. 그 장면 마지막에 그 탈출하는 장면도 헬리콥터 군잔이 조종하는 헬리콥터 뒤로 박격포 미사일이 쫙 따라오는데 화면 밖으로 둘이 나간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안 알려주고. 근데 우리 다 알잖아. 뻔하지, 너무 뻔해. 살아 돌아올 거라는 뻔해. 걸 다 알잖아. 응.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면에 저 능선 밖에서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오는 살아서 귀환하는 헬리콥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가
그 부대원들의 존경의 박수를 받을 거라는 걸 다 알지만 치는 것도. 박수를 받는데 너무 막 감동이 막 와, 막 자존심이 막 너무 상해. 그리고 박수 칠 때 느린 동작으로 치잖아요. 그 중에 남자애 한 명 봐요. 박수를 막 이렇게 치는 애가 있어요. 엄청 비장한 표정으로 엄청 큰 동작으로 박수 치는 애가 있어. 걔 한번 봐요. 진짜 웃겨. 근데 그 장면에서도 이 여자 주인공 표정 연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좋았어요. 배경에 박수 치는 인물들이 안 섞이고 뭔가 어리둥절하면서 얼떨떨한 그런 표정으로 걸어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 장면만. 그리고 이제 오빠가 얘 오빠는 육군이죠. 육군 장교. 같은 부대에 있는데 오빠가 이제 그 계속 출동하는 것도 반대. 너는 그냥 여기서 지켜라. 지키지를 위험하다 했는데 나가서 무사히 작전을 수행하고 영웅이 돼서 돌아온 동생에게 경례를 딱 하잖아요. 그때 여기서 같이 경례하면서 끝나면 나는 진짜 했는데 거기서 그냥 딱 포옹으로 끝내더라고요. 동생이 경례를 받지 않고 포옹으로. 좀 자제 잘했다. 거기서 이제 눈물 한번 더 짜주려면 또 이렇게 막 경례를 탁 하면서 뭐 가슴이 웅장해지는 뭐 이런 느낌을 막 줄 수가 있었는데 음악과 함께 그거 자제했더라고. 그런 게 괜찮. 하여튼 많이 자제하고 좀 많이 담백하게 하려고 했던 영화 같아요. 주인공이 매우 예쁘고 스토리 라인이 단순하고 진행이 빠르며 나름 갖추고 있을 재미들을 다 갖췄다. 감동, 웃음, 무난하게 볼 수 있는 1시간 반짜리 영화. 저는 2.5점. 전 3점. 헤이터는 2점. 2점. 네. 저는 2.5점. 2.5. 네. 자꾸 따라하냐? 네, 오늘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소개시켜드린 인도 영화, 군무가 없는 인도 영화, 군잔, 싹세나였습니다. 얘는 다음 주에 올까요? 다다음 주에? 네. 다다음 주에 옵니까? 다음 네. 주에 뭐 보고 옵니까? 다다음 주에 테넷 한번 봅니까? 텐넷은 뭐 엄두가 안 납니다. 왜? 뭐 봐도 이해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봐야지, 그럴수록. 포기할 거야? 2번, 3번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